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모닝브리핑입니다. S&P 500 지수가 장 초반 2.5%까지 급락한 이후에 1% 미만으로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다우지수 지금 현재 0.82%, 장 초반 낙폭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는데, 자,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호의 및 보험 제공을 발표하면서 낙폭이 좀 축소됐죠. 나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는 상당히 낙폭이 컸다가 지금 1%대죠. S&P 500 지수는 1% 미만으로 낙폭 축소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일단 쭉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제 유조선에 대해서 호의를 하겠다. 그리고 보험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낙폭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도 배럴당 80달러 부근에서 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 국제유가 동향을 잠깐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건 이제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배럴당 73달러대, 그 다음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대 머물고 있죠. 내용이 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 서부 텍사스단 중진류 선물 지수가 배럴당 한 77달러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배럴당 73달러대로 좀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차트를 한번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장중 급등했다가 좀 밀린 모습이죠. 브렌트유도 장 초반에는 거의 상당폭 급등세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보십시오. 음봉이죠. 시초가가 거의 3달러 이상에 시작해서 지금 배럴당 80달러대. 물론 전일 대비해서는 여전히 올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잠깐 볼게요. 이 내용 보게 되면 여기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조선에 대한 호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에 대한 호의를 이제 발표하면서 다소 이제 공급 패닉이 다소 좀 진정된 것으로 좀 보인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기 있죠. 라스타누라 정유시설 드론 공격과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정유시설 공격 관련해서 8% 이상 급등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의해서 낙폭이 좀 다소 진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제 무려 7.24%. 물론 이제 왜 이렇게 급락이 큰지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이 낙폭이 좀 다소 좀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 여러분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존 템플턴, 미국에 태어났지만 영국에서 자기를 받은 투자의 대가. 이 존 템플턴이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봐라.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역발상으로, 물론 아직 투매가 진정된 건 아닙니다. 어제 이제 이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단기 고점은 6,300선 위에서 쳤다. 그렇다면 바로 6,300선을 회복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은 뭐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공격, 그리고 이란의 어떤 지금 저항이 끝나고 친미, 이란 정부가 세워지는 그런 어떤 신호,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시점을 뛰어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좀 예상보다 네, 이 중동발 리스크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차 일단 고점 치고 조정을 보인 후에 네, 반발 매수세가 유입해서 네, 이중 천장을 만들어가는 네, 그 시점, 네, 그 시점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차트상으로는 이제 21이동편에서 이제 5,600 정도 있죠. 5,650 정도. 그러니까 21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 훼손했다가 반등이 나오냐. 대략 한 5,500포인트 전후로는 네, 단기 낙폭 충격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그러나 이제 계속 추이를 봐야죠. 이게 지금 중동발 리스크 뉴스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계속 나오는 네, 장의 흐름이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악재가 또 해소된 다음에는 네, 리바운딩이 나올 네, 반등이 또 낙폭이 큰 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뭐 잘 아시리라 봅니다. 뭐 시가총액 흐름도 보시면요. 어제 한번 보시죠. 일단 네, 코스닥의 종목군들 시간에 거래에서 더 빠졌죠.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통합적으로 보면 어제 삼성전자가 이건 이제 통합입니다. 무려 18만 6천 원, 14% 급락했고 SK하이닉스가 15% 급락했죠. 90만 원 깼죠. 현대차 55만 4천 원으로 마감했고 방산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급락 마감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뭐 결자 해지가 되겠죠. 그 결자 해지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NDF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물 EWI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EWI가 여기 있죠. 네, 일단 10% 하락되어 있습니다. VIX는 무려 8% 급등했죠. 물론 이제 VIX 장 초반에 비해서 급등폭이 좀 둔화는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맵도 한번 보시죠. 일단 조금 전에 봤지만은 미국의 주요 지수가 장 초반 낙폭을 축소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를 약속하면서 네, 공급 차질 우려가 다소 진정됐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라는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지는 않겠다. 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여하튼간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고 네, 이 반도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뭐 큰 폭으로 좀 빠져 있죠. 소프트웨어주가 일단 반등이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금융 좀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이고요. 소비재 그다음에 어제 급등했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차익 매물이 일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도 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약바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의미를 둔다면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 낙폭이 먼저 진행됐던 종목군들이 네,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는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이 점을 토대로 한번 보시죠. 일단 네, 그 챗GPT, 구글 제미나이, 클라우드, 엔트로피 클라우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폭 축소의 핵심 메커니즘 5가지는 이제 유가 급등에서 추가 급등 리스크가 좀 꺾이면서 공포가 좀 완화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장 초반 이란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 차질 우리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했죠. 네, 전일 근처 한 66% 급등. WTI는 한 77달러. 그다음에 브렌트유는 83달러. 뭐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면서 실질 소득의 압박, 기업 마진 훼손. 이게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도 직격탄을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보험 지원 같은 대응이 나오면서 네, 낙폭을 좀 줄였다. 뭐 그런 내용. 네, 리스크 오프 대상이 바뀌었다. 지수 전체가 아니라 업종 선택으로 좀 바뀌었다. 이 공포가 결 때는 베타 지수 자체를 던지지만 공포가 관리 가능으로 바뀌면 업종 로테이션 나온다. 약간 업종별로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주나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소비재나 통신 이런 쪽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유가 민감 소비 여행 매도 방산 에너지 일부 현금 흐름주 선호 이러면서 낙폭이 좀 진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와 AI는 매크로 헤드라인에 눌리다가도 가장 먼저 저가 매수가 좀 붙는 구간이다. 트럼프 발언 정책,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키우지만 오늘은 에너지 리스크 관리 발언이 단기 완충 작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호위 선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조치는 전쟁으로 인한 잠재적인 에너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국제 유가의 상승폭 반납이죠. 그다음에 이란의 공식 입장,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식적으로 폐쇄할 의도가 없다라고 밝힌 점, 이것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안도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작용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엔트로피의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냐 한번 보시죠. 호르무즈 유조선 호송 선언, 가장 강력한 반전 트리거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란 외무장관도 봉쇄 의도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점. 그다음에 사우디와 UAE의 시설의 빠른 복구 신호. 그다음에 이제 월가 강세론자는 올해 2026년 랠리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 목표를 7,000에서 7,500 유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서도 나오네요. 보고서를. 근데 왜 거꾸로 나오냐? 이게 지금 거꾸로 나왔죠?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미국 시총 상위 종목군들 실시간으로. 이게 자 이렇게 됩니다. 엔비디아 1.3% 지금 장 마감이 됐죠. 6시 장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국내 증시로 한번 가보죠. 국내 증시는 어제 코스피가 7.24% 급락했죠. 5,791포인트, 코스닥은 4.62%, 1,137 역대급 낙폭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당연히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1,466원. 조금 전에 이제 NDF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 지금 80원대까지. 그러니까 오늘도 1,400 어제 66원에 비해서 1,480원이니까 원달러 환율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동향이. 왜냐하면 1,480원에 시작해서 이제 좀 밀린다. 환율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도 뭐 될 가능성 있는지 체크하면서, 혹은 선물 매도폭이 감소되는지,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낙폭 진정, 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원화X가 동반되면서 어제는 이제 이런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네, 영향이었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아시아에 대비해서 가장 유난히 좀 하락이 컸던 이유는 네, 연휴 동안의 갭, 그다음에 글로벌 충격이 하루에 몰아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폐쇄 어떤 이제 이런 이제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재점화 공포로 직결됐죠. 그러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 선언, 그다음에 이란 외무장관의 네, 폐쇄하지 않겠다는 발언, 네, 요 봤을 때는 이거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약간 낙폭 아니까 국제 유가가 좀 고점 대비 좀 진정되는 네, 그런 모습 봤을 때, 이 부분 어제 이 하락과는 좀 다른 네,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각, 네, 수입국이다. 유가 급등, 무역 조건 악화, 네, 기업 마진 압박, 물가 압력으로 좀 직행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워낙 약세다 보니까 네,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 방어, 익스포저 노출 네, 축소, 네, 현선물 대거 매도 네, 이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네, 지수에 대한 차익 실현도 상당 부분 좀 겹쳤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영향이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1, 2, 3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뭐 한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들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온 거죠. 네, 뭐 매도가 나온 거다. 네, 어제 순매도 상위 보게 되면 삼성전자 3조 1000억치 팔았고요. SK하이닉스 1조 1000억.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이 세 종목 뭐 파니까 시장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기관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현대차 등 뭐 집중적으로 좀 매도했고 뭐 매수한 종목군들 크게 뭐 의미 부여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네, 하락으로 네, 부추겼죠.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이제 이건 이제 어제 장 이렇게 하락한 거고 요거 한번 보시죠. 일단 뭐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럼 아직 이거저거 이 계산기를 많이 두들길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낙폭은 네, 장 초반 낙폭은 상당 부분 축소를 했다는 점.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어제와 같은 낙폭, 그러니까 하락 출발하게 되면 저가 매수 살짝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네, 실망 매물 혹은 이제 반대 매물도 뭐 장중에 출회됩니다. 결국은 이제 장중 외국인 선물 동향, 그 다음에 중동 뭐 이란 공격 관련 뭐 중동발 소식,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또 뭐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소식이 계속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된다. 뭐 단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 봉합 완화, 네, 흐르무즈 통과 재개. 일단 이건 뭐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유가가 좀 피크아웃 됐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인식하게 되면은 브렌트유가 이제 80달러 아래로 재진입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브렌트유는 아직 81달러입니다. 네, 81달러인데 뭐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네, 기술적 반등, 쇼커버 가능성이 좀 나올 수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꺾이는지 확인이 선행돼야 된다. 그 전에 이제 반등은 매물 처리가 뭐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반등 나온다? 그러면 또 매도 물량 추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 현금 비중은 일정 부분 좀 유지한 가운데 뭐 대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선물이나 환율이 좀 안정 확인 후에 분할 접근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거고 이 긴장의 장기화 뭐 유가가 80에서 95달러 박스권 네, 뉴스플로의 반복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완전 봉쇄는 아니지만 뭐 요건 뭐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요 발언은 네, 호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런 두 번째 시나리오면 여전히 이제 변동성 확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세 번째는 뭐 요건 지금 아니니까 뭐 이렇게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당연히 시장에 충격을 계속 좀 준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 쭉 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리포트까지 이렇게 쭉 좀 써주더라고요. 네, 쭉 좀 뭐 써져 있는데 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네, 단기 종전 협상 타결이 확률 상한 25%. 여기 이제 유가가 이제 $70 이하로 뭐 WTI 기준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이런 시나리오일 때는 뭐 5,700에서 한 800 정도에는 근데 어제 5,800이니까 이렇게 좀 진입을 좀 하는 전략. 그다음에 분쟁이 한 4주에서 한 8주 정도 지속될 확률 정도 된다면은 당연히 박스권 하단을 좀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 일단 오늘 우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NDF에서 1,480원에 시작해서 떨어지냐. 그리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특히 이제 선물 매매 동향을 환율이 좀 떨어졌을 때 선물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되냐. 그러면서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네,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좀 기다린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회는 옵니다. 예. 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예요. 그 다음에 그게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파는 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은 아니다. 네,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